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혈관에서 자본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안 돈다는 수준을 넘어 이 나라의 부를 지탱하던 핵심 자산가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 앤 파트너스가 발표한 2024년 개인 자산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순유출이 예상되는 백만장자의 수는 약 1200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져 2025년 전망치 역시 약 2,400명 수준의 순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경제계 일각에서는 2026년을 대한민국 자본 유출의 중요한 분수령이자 임계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부자들이 왜 떠나는지를 넘어 이 현상이 우리 중산층과 서민 경제에 던지는 냉혹한 시나리오와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숫자가 말해주는 지표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의 2024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자산가 유출은 인구 규모가 우리보다 수십 배 많은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을까요? 자본은 본래 수익성보다 생존과 안전이라는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현재 한국의 자산가들이 느끼는 하방 압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가혹한 상속세 부담, 인구 구조 악화에 따른 증세 가능성, 그리고 자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대내외적 리스크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2026년을 하나의 분곡점으로 보는 이유는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해외 이주 준비 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결정들이 실제 행동으로 발현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부터 내년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역시나 상속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 할증 제도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를 단순화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와 부채를 최소로 가정하고 약 1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자산가가 자녀에게 이를 물려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단순 계산 시 자녀는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나 기업 지분에 묶여 있는 경우 이 세금을 내기 위해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건물을 급매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산가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 자체를 차단하는 징벌적 장치로 인식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한국에서 밀려나는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가 대표적입니다. 싱가포르는 2024년 현재까지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으며 자본이득세 또한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른바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여전히 강력한 유인책입니다. 다만 싱가포르 정부도 최근 최소 운영자산 요건을 강화하거나 투자 인력 고용 조건을 상향하는 등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유럽의 포르투갈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포르투갈의 골든 비자는 부동산 구입을 통한 거주권 취득이 최근 제한되는 등 정책적 변화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펀드 투자나 문화유산 기여 등을 통한 루트는 열려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 세제 혜택인 NHR 제도 역시 2024년부터 새로운 형태로 개편되며 특정 전문직이나 혁신 분야 종사자들에게 여전히 낮은 세율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정책을 미세 조정하면서도 자본 유치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산가 한 명을 유치했을 때 그들이 가져오는 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적 실익이 상속세 수입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떠나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중산층과 서민 경제에 미칠 나비 효과를 우려합니다. 만약 대규모 자본 유출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잠재적인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달러로 환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은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세수 공백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수입의 상당 부분이 상위 고소득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이탈은 국가 재정에 큰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보편적 증세를 고려하거나 복지 혜택을 줄여야 하는 시나리오가 성립됩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산가들이 보유한 주요 지역의 부동산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올 경우 이는 전체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넘어 시장의 급격한 경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중산층에게 이는 직접적인 자산 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파급 효과는 실제 유출 규모와 당시의 글로벌 경기 상황 그리고 정부의 대응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여기에 인구 구조의 악화는 불을 지핍니다. 2026년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흐름이 지표로 더욱 뚜렷해지는 시기입니다. 노동력이 줄어들고 내수 시장이 위축되는 국가에서 부의 창출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은 성장 가능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상황에서 자산가들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일환으로 해외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2026년에 모든 부자가 한꺼번에 떠난다는 것은 극단적인 가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속세 구조와 인구 절벽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자본 유출이라는 거대한 흐름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2026년을 하나의 심리적 분수령으로 보며 그 전에 자산 증여를 마치거나 해외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운용의 효율성과 가족의 미래를 고려한 경제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자들을 규제하고 세금을 높게 매기는 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서민을 돕는 유일한 길일까요? 자본이 머물고 싶어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길은 아닐까요? 상속세율의 합리적 조정, 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 그리고 자본이 국내 투자를 통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부자 유출과 2026년 분수령 시나리오는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표가 가리키는 경고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자산가들의 이동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떠난 빈자리에 남겨진 우리가 더 큰 세금 청구서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상속세 제도와 부자들의 해외 이주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구조적 위기의 신호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흐름을 냉정하게 짚어드리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